옛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예술가들은 일상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종이컵 같은 경우는 이 종이컵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옛날에 사물에 대한 생각을, 사물의 사소한 것에 되게 마음이 아파하는 게 있는 거야.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냥 좀 슬픈 것 같아. 너무 사소하다는 거에 대해서. 종이컵도 사소하잖아요. 한번 쓰고 버려진다든지, 뭐 기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그게 생명에서 다 탄생한 거잖아요. 종이도 종이라는 게 나왔다면 나무가 있었을 거고 나무에 원소가 있었을 거고 그런 게 하는데 이게 종이컵이 돼서 사소하게 버려지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약간 다르게 지각을 한다든지 다르게 내가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종이컵이긴 하지만 종이컵의 기능을 하지 않는 다른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설치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사람만의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회화는 평면이고 평면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표현을 하는 거라면 설치는 공간 안에서 공간하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상상력이라는 거는 멈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고정관념도 없어야 되고 계속 변화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갈구하는 거, 그런 거 좀 제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만약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 TV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다 싸우고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싸운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기 다른 국경에서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전쟁 때문에 그렇고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게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쟁보다는. 그래서 나도 함께 간다고 생각해요. 내 아이와 함께.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최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태에서 뭔가 기본적인 재료와 기본 어떤 단위들을, 기본 모듈들을 만들어서 그 모듈들을 최소한 어떤 부피를 줄여가지고 이제 제가 운반이 가능하게, 가급적이면 혼자서 운반이 가능하게 그걸 이동해 와서 이 공간에다가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공간 드로잉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속에 뭔가 와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오는 그거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설치해가는 과정. 물론 아무도 저를 봐주시진 않지만은 그 설치해가는 과정도 그냥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 제 가방을 끌고 저희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의 이제 거대한 퍼포먼스가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 재밌었어요. 되게 작업하는 동안. 최소한의 기본 단위들, 어떤 기본 모듈들을 가지고 와서 그 공간에 와서 모듈들과 나와 이 공간이 함께 호흡하는 거, 저와 이 물질과 이 공간이 세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런 어떤 가장 그 리얼한 느낌들을 전해줄 수 있는 현재 이 느낌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최대한의 이 느낌들을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제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요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공간에서 함께 이제 이 공간과 함께 새로운 어떤 뭔가 그 약간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작업의 총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제가 뭔가 유도하지는 않지만은 와서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들, 이 공간에 대해서 숨 쉬고 있는 느낌들을 좀 전달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 에너지를 관객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그 에너지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각자 그 본인이 보이는 어떤 그런 생명의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작품의 어떤 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작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재료도 무진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하고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하고 재료하고 같이 숨을 쉬어야지만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디 회사 뭐 이거 홍보하러 나랑 같은데 이게 너무나도 플렉시블하게 잘 구부려지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휘어지기도 하고 잘 모양이 만들어진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각도 잘 잡히지만 이렇게 완벽한 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재료가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당히 완벽한 굴을 만들고 싶은데 그 완벽한 굴가 우리 손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완벽한 굴을 만들어주는 건 이 재료의 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재료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 특히 이 재료가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빛이 뭔가 근원이 돼서 안에 있긴 하지만은 빛을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재료가 광학산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빛을 퍼뜨려준다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잘 휘어지고 그다음에 견고하고 재료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아주 흠뻑 빠져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저란 사람을 객관적인 자료들, 제 이름, 제 뭐 신분증 이런 걸로 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훨씬 더 제 내부에 있는 진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 내면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옮겨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 공간에 와서 저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와가지고 이 공간에 와서 이 공간과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제가 이동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해 온다는 거는 저의 이때까지 모든 시간이 이동해 오는 거잖아요. 저란 사람은 그 오랜 세월 시간 동안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이런 드로잉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공간도 들어가 있고 예,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미술관에 와가지고 아 얘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런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보고 그런 어떤 즐거운 일들 창의성이란 말 말고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아마 그 각자가 바라고 있는 그 창의성이라는 게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의 점등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일반적인 어떤 속도감에 배반하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화살표를 봤을 때 느끼는 어떤 속도감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어떤 속도, 그 시간 그래서 그 보는 순간 예를 들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속도가 그 인지의 속도와 화살표가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그 기호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작품의 경우는 그 점등되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인간이 의식하는 그 속도감을 못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이 화살표보다 먼저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역전된 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어떤 그 UFO의 이미지를 차용한 구조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침대가 될 수도 있고, 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용도가 불명확한 어떤 오브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였어요. 예술 작품도 한 가지의 어떤 이야기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 일시점을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 뭐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개인전이 되겠죠. 그게 2001년도니까요. 지금 12년, 3년. 뭐 아이들이 너무나도 흥미롭게 봐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저는 뭐 기분 좋죠. 네, 그리고 뭐 아이들이 제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거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한편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면서도 좀 편하죠. 굉장히 어떤 솔직함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다른 주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바램 이런 것들 의식하지 않고 정말로 아주 작은 어떤 사소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솔직한 것이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소한의 어떤 모터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 자연의 움직임이나 그 활용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변에서 재료를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가 30분인데요. 30분이 워낙 많이 금방금방 바뀌고 신제품 나오니까 버려진 게 많더라고요. 사용할 수 없는데 그걸로 재밌는 걸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집에서 고정 게임기 그거에 미쳐서 거의 어린 시절에 게임기에 미쳐서 버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게임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나 그런 사고방식이나 삶의 어떤 재미난 요소들을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학교에도 느껴져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좀 안타깝죠. 아동들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창의적이어야지
하지 않게 그들도 청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의 분위기나 저는 그 우리나라 아이들 그 놀이를 한 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저기 제주도에서 저기 38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제 정리한 일을 한 10년 정도 했고 그거 좀 지나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좀 눈을 넓혀가지고 아시아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에 담는 일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주제는 계속 놀이라는 거를 잃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매년 가는데 저희가 좀 다른 거는 뭐 작가들은 보통 혼자 이렇게 훌쩍 가는데 저희는 아이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식구들이 다 가서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동네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뭘 하고 노는지 엄마 아빠들 뭐 어떻게 도우면서 지내는지 그런 거를 저도 한 가족으로서 근데 그쪽도 뭐 가족일 테니까 그렇게 만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번에 요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미얀마, 라오스, 인도, 네팔 그쪽 동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요번에 조금 보여드릴 그 사진은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시켜서 한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땅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린 드로잉한 거죠. 그런 그림들 속에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사실 노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 내면을 전혀 읽을 수가 없거든요. 비속치기 하는데 내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은 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세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그 아이들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린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작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뭐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찍는 그래서 제가 잘 찍거나 그걸 극적으로 담아내거나 그러는 건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사진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조가 아니라 어떤 장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거 저는 그런 사진을 좀 찍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네. 제가 아시아 쪽 아이들을 한 10년 정도 만나면서 내렸던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렇게 지내는 애들이 없어요.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막 노란 차에 태워져가지고 막 하다가 밤늦게 이런 나라가 아시아에 대한민국 유일한 거예요. 놀이는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심심할 때, 한가할 때, 그때 이제 놀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자꾸 이거 하고 놀아라, 저거 하고 놀아라, 그러기보다는 아이들을 좀 한가하게 놔두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심심해야지 놀이에 고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 동네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심심할 틈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틈을 다 메꿔버리는 거지. 다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전혀 놀이의 시작의 고리를 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뭐냐면 시켜서 하는 놀이가 되는 거죠. 소비가 놀이다라는 게 지금 제가 현재 아이들 보는 관점인 거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면 여자애들 바르고 싶고 이게 놀이가 되는 거죠. 바르는 놀이 이런 거 이제 아이들이 아주 일찍 시작을 하는 거죠. 창의적이라는 건 되게 좋은 말이죠. 새롭게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생각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머리가 좋아진다 할지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고 다음엔 뭐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공을 한다. 그래서 그런 계단을 밟아가는 거는 정말 좀 그 창의성이라는 걸 자세는 모독이고 너무나 천박하게 이제 창의성이라는 걸 바라보는 건 시각이죠.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갈 일이 아니라 이 자유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유로움이랄지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뭐 제가 보았을 때는 놀이가 바로 그 지점에 있죠. 저는 처음에 작업을 시작한 건 설치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한국에서 주로 퍼포먼스로 소개가 되어서 요즘은 거의 그쪽으로 제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에 바로 가가지고 저희 20대를 다 온전히 프랑스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20대가 2009년부터 그 롤러를 쓰는 작업이 설치 작업이나 퍼포먼스 작업에 많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 그 재료 부분에 있어서는 롤러 같은 경우가 사실 360도 굴러가는 이 롤러가 사실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잖아요. 바닥에 놓여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오브제가 갖는 우연성이라는 거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작업하는 거를. 우선 아이들은 큰 거를 자기보다 몸집이 큰 거를 자기 손으로 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큰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그 본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구상했었던 거는 왜 그런 거 있죠? 그게 언제부터 생겨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뭐 기념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기념하는 어떤 장소에 항상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있죠. 큰 회색 돌에 검은색 글씨체로 막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제가 지금 있는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에도 그런 게 있는데 버려진 땅을 생명의 동산으로 라는 그런 글씨체가 써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어른들은 하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숙지하게 되는 그런 안내문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런 것들을 사실 아이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싶었어요.